지난 총선을 통해서 원내 3당이 된 조국 혁신당의 국회 행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혜민 의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민입니다. 네, 개인적인 소개부터 좀 잠깐 해보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네, 맞습니다. 잘 군사에서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를 했었고요. 예. 지금은 조국혁신당에서 홍보위원장 그리고 모두의 미래 과학과 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시간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니까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본사 어떤 일을 하는 일이었나요? 프로덕트 매니저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예를 들면 구글 맵스, 구글 지도, 아니면 구글 검색 이런 것에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의 기획, 그다음에 비전 수립, 그리고 론칭,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피드백 관리, 그 후에 넥스트 스텝을 로드맵을 잡는 것까지 다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제가 정확히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예.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제가 한국 제품에도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조금 전에 갤럭시 노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갤럭시가 론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OS가 운영 체제가 안드로이드인데 한국의 안드로이드 그리고 구글 플레이를 론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엄청 중요한 일을 하셨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 거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라인 야후 문제 네.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국정조사하자 촉구 결의안도 발의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게 더 문제가 꼬여진 거 아니냐. 여기에 어떤 반론하시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기업 간의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 간의 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본 총무성이 끼어들면서 그때부터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기업 간의 일이었는데 일본 정부는 개입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는 개입을 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약간 뒤로 있는 듯한.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이 국민한테 일본에 대한 어떤 설명을 더 해주고 일본을 더 편드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국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는 자세를 현재 보내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예전에 한일 투자 협정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투자 협정에 의거해서 정부는 이렇게 자국의 국민이 자국의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어떤 조치를 받게 됐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 저는 이제 대통령실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외교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기시다 총리 만나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제 지분 관계는 정리하는 거가 아니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네. 제가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기시다 총리도 뭐 거버넌스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정도 약간 항의 아닌 항의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게 자본관계 재검토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절차상의 문제를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법상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일본에 우리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면죄부를 줘버린 꼴이 됐습니다. 과기정통부 차관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거는 자본관계 재검토가 아니야라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라인 야후 문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7월 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보고서, 대응 보고서를 내야 되는 시점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게 이번에는 라인 야후가 7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적인 그다음에 운영에서의 어떤 문제점 지적이 들어와요. 많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망분리를 해라 아니면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분리를 해라 그런 것들이 주르륵 해서 이제 보고서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을 쓰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독특했었던 거는 일본 총무성에서 자본관계 재검토하라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남겨진 항목은 계속해서 대답을 요구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려면 7월 1일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총무성에 부당한 요구다.
그 요구사항을 보고서 대상에서 삭제하라. 요구 자체를 삭제하라라고 7월 1일 전에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확한 요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그래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실 일본에 진출하는 우리 K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라인 야후의 사태를 보면서 좀 불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뭐 무료 법률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무료 법률 지원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고요. 더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기업이 이 일을 바라보는 기업의 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펀드 더 주고 그다음에 법률 지원해주고 이런 건 좋은데 기업이 느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 라인처럼 키워서 일본에 다시 줘야 되나? 뺏기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불안함이 있고 동시에 현재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